그냥 정찬을 시켜서 먹었는데 감동 먹은 거죠. 오히려 저는 도쿄올림픽 갔다 와서는 살이 빠졌어. 절대로 돈 주고 사 먹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봉주 최정아의 랑데부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요, 조지현님하고 함께 하는데요. 조지현님은 정말 국제회의 통역사, 영어 MC로서 정말 맹활약이고, 지금 우리 또 10월이니까 피크 시즌이잖아요. 너무너무 바쁘죠? 뭐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살고 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제가 영광입니다. 네, 오늘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니까 우리 그러니까요.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벌써 입안에 침이 고입니다. 그렇죠. 아니, 네. 그리고 처음에 우리 몇 달 전에 만났을 때, 다음에 교수님 제가 갈비찜하고 네. 이런 거 잘하니까 한번 해드리겠다 그랬는데, 정말 어쩜 그렇게 맛있어요. 정말 디디에랑 서로 누가 더 많이 먹는 경쟁하면서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요. 다행이에요. 음식 하는 거는 어디서 그렇게 솜씨가 배웠어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많이 먹어본 사람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먹는 걸 좋아하기도 좋아하고 그리고 부모님도 진짜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저는 뭐 궁중 음식처럼 뭐 하나하나 계량해서 하고 이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매번 할 때 맛이 약간씩은 달라요. 무슨 상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맛있으면 되는 그쵸? 거지. 그러면 요리 시작하게 된 건 언제부터 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요리를 시작을 한 거는 제가 이제 대학교를 처음에는 미국으로 갔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너 미국 가가지고 또 그런 음식만 먹고 하면 안 되니까 기본적인 건 좀 배워가라 하시면서 이제 가르쳐 주시고 했던 거였는데 사실 미국 가서는 그렇게 많이 써먹지는 않았어요. 그쵸, 시간도 없고. 네. 굳이 내가 혼자 먹으려고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사 먹고 했었는데 그 기본기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한국 와서 혼자 살고 하거나 할 때는 뭐 해 먹었고 근데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것은 저희 남편이 약간 건강이 안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이제 한참 프리랜서를 할 때였는데 그때가 9월이었거든요. 근데 가장 바쁠 때잖아요. 이 비슷한 요식인데 9월, 10월. 네, 그때도 제가 부산 출장을 갔을 때였는데 거의 한 며칠 동안 밥도 잠도 제대로 못 먹고 못 자고 하던 때에 일이 한 8시 반 이때쯤 끝났는데 밥을 하루 종일 못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어 있는 음식점 아무 데나 가자 했는데 알고 보니까 웨스틴조선에 한식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혼자 먹기는 비싼 데긴 하지만 그래도 저거라도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들어가서 혼자 그냥 정찬을 시켜서 먹었는데 감동 먹은 거죠. 정말 정갈하게 잘 차려진 밥상이 사람한테 위로를 이렇게 해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출장에서 돌아와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건강이 안 좋아진 남편을 위해서 큰 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집에서만큼은 밥이라도 지어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 열심히 이제 밥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한 몇 년 됐어요 지금? 2019년 초, 그러니까 9월이었으니까 2018년 이때였어요. 몇 년 안 됐네요.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건. 근데 그때부터 이제 거의 이제 매일 집에 있을 때는 저녁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남편이 근데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 처음에는 잘 모르더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알죠. 건강도 회복되고? 건강을 너무 회복해서 이제 살이 너무 많이 쪘고요. 건강은 다 회복하고 이제 건강 검진을 해도 이제 너무 건강하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이요법으로 건강까지 찾을 수 있다는 거 오늘 또 맞습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주연님 뭐 다 이건 요리 다 잘하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내가 이것만큼은 자신 있어 하는 가장 잘하는 요리하고 또 가장 본인이 좋아하는 요리하고 뭐 가장 잘하는 거는 사실 하나 이렇게라기보다는 저는 한식류를 제가 잘 먹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레시피를 참고하지 않고 그냥 뚝딱 해내는 게 한식이에요. 그래서 손이 좀 빠르다고는 하더라고요. 나물도 자주 해요? 나물도 자주 하는데 나물은 가장 중요한 게 보니까 간장
그리고 그 간장에 들어가는 소금, 참기름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근데 시판용 말고 이제 뭐 할머니가 주시는 거, 엄마가 주시는 거, 직접 담근 거 이런 거가 들어가면 확실히 별거 안 해도 맛있더라고요. 보통 남편을 위해서 그냥 일상생활에서 한 저녁을 해드릴 때 반찬이 몇 개 정도 나와요? 뭐 김치 종류 있고요. 그리고 나물 뭐 한 2개 정도. 뭐 그게 때에 따라서 이제 제철 음식이 나물? 있으니까요. 뭐 콩나물, 뭐 무채 이런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 그리고 나서 메인 요리가 한 두 가지 정도. 메인 요리가 하나가 아니고 2가지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한 디너에서 메인 요리 뭐였어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고등어 구이 하나랑요. 아니, 고등어 구이도 저는 비고를 직접 구워요. 그쵸. 구우면은 더 맛있어요. 그쵸. 네. 근데 그 후라이팬에 굽는 거 말고 오븐에 굽는 방법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냄새가 안 나요. 네. 그래서 참기름을 앞뒤로 바르고 오븐에다가 구우니까 냄새가 안 나요. 저도 이건 배웠어요. 네. 제 생각에는 우리 주연님은 보면 항상 성격이 밝고 명랑해서 싫어하는 음식도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싫어하는 음식 있어요? 딱히 싫어한다기보다는 제가 잘 못 먹는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해산물 중에서 오히려 바다 향이 많이 나는 것들 있죠. 멍게 이런 거. 저도 멍게 먹어요. 네. 그러니까 바다 향이 많이 나고. 그리고 저는 게살 너무 좋아해요. 저도 너무 좋아해요. 꽃게 너무 좋아해요. 꽃게가 진짜 달잖아요, 가을에.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고요. 꽃게가 지금 철이기 때문에 꽃게는 먹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뭐 조금 꺼리는 것들은 멍게, 그 다음에 멍게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내장류 중에서 뭐 그런 것들. 근데 내장류도 그 안에서 먹는데 안 먹는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 뭐 허파 뭐 이런 거. 해외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 가장 인상에 남는 거? 저는 그리스 여행 갔을 때 그 지중해식 그 음식들이 너무 저랑 입맛이 잘 맞았어요. 주연님 우리 디디에랑 같이 식당을 하던가 진짜요? 너무 잘 맞나요? 너무 좋아요. 그 올리브유 들어가는 거, 가지 들어가는 거, 무사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페타 치즈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하고요. 오이 썰고 뭐 토마토 샐러드해서 그 적양파 뭐 이런 것들 다 너무 좋아하고요. 저는 올리브유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도 있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럼 일식하고 중식은 어때요? 둘 다 너무 잘 먹어서. 도쿄올림픽 때 한 달 반 정도를 도쿄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매일 스시? 매일 스시 못 먹겠더라고요. 그렇구나. 매일 일식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본 음식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슴슴하고 그쵸? 뭔가 건강식이고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뭔가 매우 맛이 강하고 달고 짜고 네. 그리고 튀김류도 뭔가 기름이 많이 쩔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 음식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정말 그 스시만 먹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비싼 스시를 사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도쿄올림픽 갔다 와서는 살이 빠졌어요. 중국 요리는 어때요? 중국 요리는 굉장히 또 잘 먹어요. 저는 그리고 그 향 이런 거 향신료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중국 요리는 좀 할 줄 알아요? 중국 요리는 탕수육 할 줄 알아요? 탕수육은 할 줄 알죠. 탕수육, 가지 탕수육, 뭐 그리고 멘보샤. 네. 멘보샤까지 할 줄 알아요? 네. 그거는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그래요? 왜냐면 이건 그냥 튀기는 거라서. 거죠. 근데 뭐 그 튀김의 기술을 어떻게 잘 살리고 이런 거는 약간 좀 고수의 그게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 튀기는 거는 뭔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튀김 요리만 잘 알면은 그리고 그 튀김 기술이 약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튀김 바삭바삭하게 할 수 있는 그거만 조금 익혀두면은 그거는 오히려 쉽고요. 근데 다만 그 튀겼을 때 너무 느끼하지 않게 그런 것만 소스 이런 거 만내는 게 오히려 더 어렵지 튀김 자체는 오히려 쉬운 것 같아요.
이태리 음식은 어때요? 파스타? 저는 파스타는 절대로 돈 주고 사 먹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파스타예요. 파스타도 가끔 해 먹어요. 왜냐면은 파스타는 제가 양껏 집에서 해 먹는 거를 가장 좋아해서 물론 제가 뭐 이탈리아 유명 셰프들만큼 잘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 입맛에 맞게 그리고 양도 충분히 제가 그쵸. 먹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게 제가 집에서 그냥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그러면 그 하는데 면은 보통 파스타 면은 저 같은 경우는 따글리아떼를 참 좋아하는데 아, 네. 어떤 면을 좋아해요? 저는 링귀네를 좋아하고요. 링귀네를 좋아해요. 아니면 카펠리니도 좋아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아니면 저도 딸리아텔레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는 소스에 따라서 그렇죠. 조금 바꿔가면서. 프레쉬 바터. 네. 그래서 한 번은 생면 파스타를 직접 반죽해서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아니, 생면 네. 네. 근데 그거는 확실히 밀가루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력분, 중력분, 네, 강력 어느 그래서,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탈리아에서 온 밀가루가 중요하더라고요. 만들었을 때 그게 충분히 그 맛이랑 질감이 안 나오더라고요. 역시. 물론 제 기술도 부족했겠지만 그래서 그냥 사 먹자. 요새는 뭐 거의 출장 때문에 아니면은 또 서울에 있어도 통역 때문에 바빠서 할 시간이 없을 텐데 평균적으로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집에서 요리해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그러니까 주 중에는 두세 번 정도 네. 저녁은 늦게라도 제가 해 먹고요. 네. 그리고 주말에는 거의 그냥 집에서 해 먹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가족이라든가 친구분들 참 잘 초대해서 네. 대접하는 거 하는 같은데 걸 좋아해요. 네. 근데 특히 그 레스토랑이나 식당에서 만나는 것보다 집에 이렇게 했을 때 솔직히 번거롭긴 할 텐데 굉장히 즐기고 정말 나는 그 자세가 너무 부러운데 어떤 면이 특히 좋아요? 저는 집에서 그래도 이렇게 제가 초대해서 먹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쵸? 우리끼리 그냥 편안하게 놀 수 있다는 게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저희 통역사들은 특히 이게 혹시라도 코로나가 걸리면은 맞아요. 일이 모든 게 다 중단이 스톱이죠. 돼버리니까 그리고 이게 민폐잖아요. 그렇죠. 클라이언트한테도 그렇고 그러면 빨리 대타를 구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초반에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어디를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무도 안 만날 수는 없고 없죠. 그래서 일단 집으로 불러들여 일단 너 체온제 체온제 괜찮아? 그럼 들어와.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뭐 통역 일도 저희 집으로 부르고 집으로 불렀으니까 같이 그럼 밥도 여사고, 같이 밥 먹고 뭐 와인도 집에서 먹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건 참 진짜 베풀고 너무 좋은 성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는 이 외국인 친구들이 참 한국 사람들을 만날 때 이제 한국을 떠나면서 섭섭한 것 중에 하나가 집으로 맞아요. 초대를 안 받고 초대를 안 하죠. 레스토랑 아니면 네. 특히 호텔 레스토랑을 맞아요. 초청을 그게 해서 되게 이상하다고 하죠. 정말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그걸 되게 대접하는 건데. 그렇죠. 네. 이게 문화의 차이인데 근데 그런 외국인들이 우리 주연님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최대한 집으로 많이 초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우리 또 본연의 자사가 국제회의 통역사잖아요. 근데 통역을 하다 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끼니를 거닐 수밖에 없는데 그 끼니를 걸릴 때 어떻게 뭐 대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그냥 생으로 굽는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또 통역을 하다 보면은 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밥 먹으면서 그래서 남들은 신나게 먹고 있는데 통역을 해야 되니까 잘 먹지도 못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네. 전 기본적으로 때우는 거를 너무 싫어해요. 저는 밥은 제대로 먹자.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못 먹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아세 그러니까 때우지 않고 네. 그러니까 제대로 못 먹고 안 먹어.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하루 종일 못 먹다가 일 다 끝나고 먹거나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너무 허기지거나 할 그렇죠. 때는 진짜 그냥 두유 한 팩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마시거든요. 근데 진짜 밥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죠. 이제 아이디어를 얻죠. 이제 끝나고 나 저거 먹어야지. 그 해외에서 먹었던 그 맛있는 음식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사실 근데 정말 뭐 비싸고
또 좋은 음식들 분명 먹긴 먹었을 텐데요. 그런 거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서민적인 음식이었던 그렇죠. 것들 그런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장 그러니까 기억에 남고 또 그리워요. 그렇죠. 저는 네. 영국에 갔을 때 네. 좀 좋은 데서도 먹어봤는데 네. 그래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피쉬앤칩스. 그렇죠. 그래요. 서민적인 서민적인 거. 그리고 아무나 게. 먹을 수 있었던 건데 그렇지. 그거를 지금 못 먹으니까 그리고 누가 그런 것 좀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 브랜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길거리 노점상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벨기에에 살았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 그 주말에 그 프랑스 약간 리세 같은 데 가서 불어를 더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서 학원에 가서 불어를 더 배워야 되는데 엄마가 그러면은 용돈을 주시면서 가는 길에 바게트 샌드위치를 사 먹으라고 제가 항상 골랐던 게 게살 사라다였거든요. 근데 그 게살 사라다 그 맛이 너무 맛있고 바게트가 너무 프레쉬하고 그렇죠. 겉은 딱딱하고 안에는 엄청 쫀득쫀득하고 맞아요. 그게 입천장이 까지면서까지 그걸 먹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걸 어디도 안 파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맞아. 그러니까 그거 너무 너무 먹고 먹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엄마 아빠랑 체코 여행을 다니다가 여행을 가다 보면은 늘 느끼한 것만 먹으니까 그쵸. 얼큰한 게 계속 땡기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 라면 들고 그러니까요. 다니잖아요. 근데 라면이 떨어졌던 거예요. 어떡해. 마지막쯤이었어서. 그래서 뭐 먹니 했는데 이렇게 아빠가 이거 무슨 냄새지? 무슨 냄새지? 하시다가 그 프라하 유명한 다리 아래 노점상이 있었는데 굴라쉬를 팔았던 거예요. 굴라쉬. 이러다가 거기까지 이렇게 그 냄새를 맡으면서 냄새에 홀려가지고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다 그 컵 같은 거에서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봤는데 사람들이 그런 빨간 스프를 그쵸. 먹고 있길래 저희도 그 세 명이 이렇게 쪼로록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유럽 여행할 때 네. 너무 한국 음식 생각나고 네. 먹을 게 없으면 그쵸. 굴라쉬 먹었던 것 그쵸.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한국에서 찾아도 그쵸. 없는 없죠. 거니까 맞아. 근데 정말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디저트도 좀 해줄 수 있어요? 네. 어떤 거 해요? 디저트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계량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그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디저트야말로 과학이에요. 디저트. 네. 그래서 몰랐어요. 정말 베이킹은 사이언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정량대로 밀가루도 정말 그렇게 해야 되고 몇 컵에 정말 이렇게 끝을 다 이렇게 해야 되고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가끔 디저트 만들어요? 가끔 만드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예를 그래서 들어서? 티라미수. 티라미수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우와.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크림 양을 엄청 많이 넣고 막 이렇게 네 그렇게 만들고 아니면은 바나나빵 이런 거 만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븐에 넣어서 이게 부풀어 올라야 되고 이런 거는 잘 못하고요. 티라미수도 약간 저의 그 스토리가 있는 게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같은 거를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한국 부스에서는 김밥이랑 뭐 잡채 이런 그렇죠. 거를 준비를 했었고 바로 옆 부스가 이탈리아 부스였는데 티라미수를 그 한 판을 여러 판을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였으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였는데 옆에 부스니까 각각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좀 먹어봐라 막 이렇게 했는데 티라미수를 한번 먹어보고 이렇게 눈이 번쩍 뜨는 완전히 거예요. 그쵸. 근데 나중에는 그거를 아예 가지고 와서 제가 이렇게 그냥 아예 그걸 가지고 다 됐다고 나 이거 다 먹을 거라고 하면서 끌어안고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든 그 맛을 재현을 해내려고 좀 연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안에 리퀘어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약간 술이 들어갔죠. 네. 그리고 그 계란 과자라고 하는 그 빵이 아니라 그거는 과자를 에스프레소랑 그 술에다가 적셔가지고 하는 건데 그 과자도 사실 그 이탈리아 거를 써야 그 맛이 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런 맛을 정확하게 재현해내지는 못했지만 어허.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네. 와, 저는 우리 주연님이 뭐 갈비찜, 꽃게탕, 네. 뭐 국, 나물. 와, 근데 지금 뭐 서양의 디저트, 그죠? 티라미수까지. 아유, 아닙니다. 아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얘기 들으면서 정말 다들 그냥 지금 배고프네요. 배고플 것 같아요. 식대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렇게 음식 얘기를 했고요. 네. 다음에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무슨 얘기 할까? 우리 주연님 보세요. 너무너무 멋쟁이잖아요. 아니에요. 다음에는 우리 패션 얘기할 거거든요. 우리 곧 또 다음에 만나요. 아비안도.